더 이상 인천을 과거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월판선은 GTX에 묻혀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저평가 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직걱정을 함께 드리는 주메달입니다. 오늘은요, 다시 인천시로 돌아가서 이 송도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현재는 수인선이 있고요. 월판선과 KTX가 예정돼서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이 될 곳이고요. 여기에 삼성물산의 레미안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CTOCL 3단지의 분양가가 나왔는데 84A 타입 최고가 기준으로 6억 1,480만 원이 나왔어요. 확장비까지 계산하면 총 분양가가 6억 2,920만 원이고요. 평당가로 계산하면 1,769만 원이에요. 요거 분명히 1,700만 원대 이렇게 얘기하겠죠. 분양가는 이렇게 나왔고 발코니 확장 금액은 이렇게 나왔는데 84A 타입만 계산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인천 상반기 물량을 정리하면서 CTOCL 3단지를 추천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링크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분양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라고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현재 인천의 분위기나 주변 시세를 고려했을 때는 가격 자체가 비싼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분양 가격이라고 생각하니까 비싼 거죠. 분양가라고 생각하면 비싸고 가격만 놓고 보자 그러면 비싼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어쨌든 청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되고 이런 거죠. 주변을 좀 보면 여기가 이번에 분양하는 CTOCL 3단지고 위로는 수인선 인하대역이 있고 이렇게 하나의 역을 두고 하객역이 예정돼 있죠. 이 하객역을 이렇게 끼고 있는 건데 주변에 비교할 이렇다 할 단지가 인천 SK뷰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하객동 힐스테이트인데 인천 SK뷰 아파트 시세를 보면 36평 기준으로 좀 볼게요. 21년 2월 달에 32층이 6억 7,800, 16층이 6억 7천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시세가 6억 중반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이 정도면 3,971세대 16년식 대단지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는데 얘가 6억대죠. 그리고 6억 2천이면 개인적으로는 이 수인선 자체의 호재와 대규모 도시개발의 호재를 받을 것 같아서 추천드린 건데 이렇게 되면 먹을 게 많이 없죠. 지금 주변 매매가로 분양을 받는 건데 이 주변 매매가가 오른다고 판단하면 얘도 당연히 오르는 게 맞고 그러면 분양을 받는 게 맞을 텐데 청약 통장을 쓰기는 좀 아깝다는 거죠. 기존 인하대역이 있을 때 비역세권이었는데 하객역이 생기면서 역세권으로 될 아파트, 자세히 보면 여기가 역사 예정지고 CTOCL이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저 위에까지. 분명히 여기가 도시개발이기 때문에 가격은 무조건 오를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없던 게 생기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들이 가격이 오를 건 예상은 되는데 분양이라는 게 먹고 들어가고 가격 오름을 또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당장 먹고 들어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CTOCL의 호재와 이 예정된 하객역의 호재를 바로 받을 곳이 이쪽 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차라리 이쪽 단지를 보시는 게 청약 통장을 아낄 수 있다는 점과 자금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이쪽이 더 낫다는 의견이고요. 그런데 이 수인선 노선 자체가 호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목은 많이 받을 거예요. 투자 관점으로 여기를 보고 계셨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보시는 게 나은 것 같고, 정말 저가점자시거나 추천만 노려야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도전을 하시고 어느 정도 가점이 좀 있으시거나 여기 분양가가 높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오늘 소개해 드릴 단지로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객역을 주목하는 이유가 이 다음에 있을 송도역 때문인데요. 이 송도역에 많은 호재가 있죠. 당연히 왕관은 송도역에 쓰고 있어요. 하객역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송도역에는 이분이 나오실 예정이에요. 여기에 있는 요 송도역이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요 송도역이랑 GTX 비노선이 예정되어 있는 요 송도역이랑은
다른 역이에요. 오늘 보는 요 송도역으로 가보면 이렇게 송도역 KTX 복합 환승센터가 예정돼 있고요. 요 모습을 예상해 보면 이렇게 된다고 해요. 여기가 송도역이죠. 그리고 이렇게 송도 역세권 개발이 되는데 여기에 레미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인천발 KTX역과 월판선이 생기고 수인선까지 있으니까 요 트리플 역세권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월판선을 자꾸 여기서 얘기하냐? 요거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월판선이 송도에서 출발해서 송판선이 원래 맞는 거예요. 요 송도역에서 출발을 해서 요 연수역 이렇게 월곤역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판교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인천 송도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수인선을 공유를 하고 월곶에서 광명을 거쳐서 판교까지 간다는 거죠. 그리고 판교에서 경강선을 만나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동서를 잇는 핵심 노선이 되는 거고 강릉까지 가는 거예요. 이 월판선을 이용하면 이 송도에서 수인선 라인만 13분이 걸리고요. 월곶에서 판교까지 월판선 라인이 32분이 소요가 된다고 해요. KDI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에서 발췌해 왔고요. 이렇게 되면 송도에서부터 이렇게 판교까지 대략 45분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완행이고 이렇게 급행이 있는데요. 급행을 이용하면 송도에서 이렇게 수인선 라인까지가 9.1분이 소요되고 월판선 라인이 24분이 소요되니까 송도에서 이렇게 판교까지는 26분밖에 안 걸리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요 급행 정차역들이 확실한 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송도역은 시발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요 급행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판교까지 26분이 걸리는 거고요. 요게 이음 열차가 있어서 가능한 건데 얼마 전에 강원도 원주역에서 열린 KTX 이음 개통식에서 대통령께서 모든 디젤 여객차를 KTX 이음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음 열차는 전기로 움직이는 저탄소 친환경 고속 열차로 최고 속도가 260km에 달하는 신형 준고속 열차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월판선은 GTX에 묻혀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저평가 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판교까지 가는데 26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26분을 돌아오면 이런 집이 대기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의 옥년동을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판교까지 도달하는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드렸지만 원주까지 가는 시간이 81.5분. 그래서 월판선은 이름은 월곶 판교선이지만 송도에서 출발한다는 점, 그리고 연수에서 출발한다는 점, 이렇게 수인선을 공유한다는 점, 요거 알아두시고요. 월판선은 급행을 이용해서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주요 노선들과 환승이 가능하죠. 시흥시청역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GTX B노선과 합류하고요. 소사 원시선을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광명역에서 이렇게 1호선과 환승이 돼서 광명의 주요 일자리까지 빠르게 도달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덕원역까지 가면 4호선으로 또 환승이 가능하죠. 만약 인덕원역에 GTX C노선이 정차를 한다면 이 월판선의 힘은 더욱 강해지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판교역을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는 점, 여기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아마도 이게 최고의 장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렇게 타고 강릉을 가는 거죠. 이렇게 판교에서 부발에서 원주까지, 그리고 다시 원주에서 이렇게 강릉까지 이렇게 동서를 가로지르는 핵심 노선이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강릉에서 점심을 먹고 바다를 보면서 피로를 풀고 집에 오니 저녁인 거죠. 자, 이렇게 굉장한 노선이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인천발 KTX가 있죠. 이렇게 송도역에서 KTX를 이용해서 수인선을 타고 내려와서 안산선을 공유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요 경부 고속철도와 직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나서 쭉 내려오다가 부산도 가고 목포도 가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이 송도에서
요렇게 부산까지 가는데 167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167분이면 대략 2시간 50분쯤 되는 건가요? 그리고 광주까지는 112분, 2시간이 안 되는 거죠. 1일 생활권으로 강릉도 가고 부산도 가고 목포도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밑에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디서든 올라와서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얘기고, 나중에 이 제2공항철도가 개통이 된다면 이렇게 인천공항으로 연결하는 관문이 되겠죠. 그래서 송도역은 매우 중요한 역이고 기대될 수밖에 없는 역이다. 인천시에서 건의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신청사업 노선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인천을 위한 노선이기 때문에 어떤 노선들이 실현된다고 해도 인천의 전체적인 발전에 기여를 하겠지만, 오늘의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노선들은 아무래도 요걸 텐데, 요 제2공항철도가 지금 말씀드린 요거죠. 모든 노선들이 연결이 돼서 인천까지 이어주는 관문 역할을 송도역이 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제2공항철도가 포함이 된다면 송도역에는 굉장한 호재인 거죠. 그리고 이 제2경인선 청약에서 광명을 이어주는 거죠. 만약 요 청학역이 생긴다면 수혜 지역이 있을 텐데 송도역이 여기 어딘가가 될 텐데 아직은 조용한 것 같아요. 여기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송도역을 알아봤으니까 분양을 앞두고 있다는 레미안을 한번 보러 가죠. 여기가 송도역이고 요 정도에 있는 아파트들이죠. 지도에서 보면 요 자리예요. 토지 이용 계획대로 보면 이렇게 되고 요 자리가 요 자리다. 자, 여기가 송도역이고 여기가 특별계획구역이고요.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공동주택 부지가 5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레미안이 여기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가 송도역. A1블럭은 여기죠. 20층까지 총 7개 동을 계획하고 있고요. A2블럭은 여긴데요. 총 6개 동 40층이 계획되어 있고요. A3블럭은 여기네요. 벌써 이 위에 이렇게 왕관이 올라와 있죠. 자리만 봐도. 자, 요 A3블럭은 39층 6개 동이 계획되어 있어요. 인천시 연수구에 21년 주요 업무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1블럭, 2블럭, 3블럭까지 나와 있고 계획 세대 수가 706세대, 819세대, 1024세대. 자, 그리고 여기 계획도에서 보면 여기죠. 지도에서 보면 여기고요. 여기는 특별계획구역이고요. 이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은 인천발 KTX 도입에 따른 환승, 주차, 지원시설 기능의 복합 환승 시설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거죠. 개발 방향에 관한 사항을 보면 인천발 KTX 송도역과 연계한 상업, 문화, 업무 요 기능을 갖춘 복합 환승 시설이 도입이 되는 거죠. 창의적인 건축물 설계를 통해서 랜드마크를 형성한다. 그리고 광역 교통 환승 체계를 조성한다. 자, 요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조성을 하니까 얘가 더 빛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놨으니까 요 그림을 머릿속에 딱 담아 두시고 그리고 밤마다 기도를 하시는 거죠. 여기에 당첨이 되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여기에 당첨이 되시고, 그리고 여기에도 당첨이 되시고, 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여기에 당첨되셨으면 좋겠다. 팔은 안으로 굽죠. 이건 상지그룹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요 공사 감리 수주를 하셨나봐요. 여기에도 규모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발주처는 삼성물산이죠. 기간이 21년 10월 1일에서 24년 2월 29일인 것을 감안해 보면 늦어도 21년 10월쯤에는 분양을 하지 않을까. 운이 좋으면 이것보다 더 빨리 분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규제지역상 요 송도역은 투기과열 지역이고요. CTO-CL이 있는 하객역은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도 다르고 청약 조건도 다르죠. 추첨제 배정 비율도 다르고요. 당해 거주 요건 기간도 다른데
가장 중요한 건 대출이 다르죠. 요 LTV가 조정 대상 지역은 50%, 투기 가열 지역은 40%. 그래서 아무래도 자금 부담은 여기가 좀 더 있겠죠. 그리고 송도 국제도시에는 4월에 아크베이와 G5 주상복합이 예정돼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기존 송도 신도시와 더불어서 송도역 그리고 요 CTOCL까지 송도역이 이렇게 변하고 하객역은 이렇게 변하고 기존 국제도시 송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나빴던 게 좋아지고 없었던 게 생기고 특히 교통망이 좋아지면 이게 몰리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인천을 과거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리고 어차피 질문하실 것 중에서 자진해서 선 답변 드리자면 요번에 요 CTOCL이 송도를 넘어서지 않겠냐 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있으셨는데 여기도 분명히 좋은 곳이고 여기도 분명히 좋은 곳이지만 얘는 더 좋은 곳이죠. 얘가 올라가야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올라가면 얘는 더 올라가는 거고요. 자,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내가 거주하는 위치에 입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 위치를 선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질문하신 분처럼 예를 들면 여기가 여기보다 더 상위 입지라고 판단을 하셨다면 여기에 다음 목적지는 여기가 돼야 되는 거고 반대라면 여기 다음 목적지는 여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내 자금을 더 벌 수 있는 방향으로 굴릴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포지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꼭 송도가 아니더라도 다음 목적지를 정하셔서 그 목적지로 이렇게 올라탈 준비를 항상 하셔야 돼요.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 좋은 곳은 항상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데를 그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에 당첨되시는 꿈 꾸시고요. 정확한 일정이 나오면 다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축배를